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은 엇갈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강세를 보였던 방산과 또 조선 업종의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또 한 번 상승부를 켜냈지만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마감 상황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상승부를 조금씩 늘려가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 발표 직후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을 하는 시장, 조금은 주춤하는 관망 심리가 짙었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2,548포인트로 거래 마감합니다. 코스피 지수에 힘을 더했던 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900억 원대, 그리고 기관도 5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파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통해서 종목별로도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은 잠잠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쉬어갔습니다. 0.4%대의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도 오늘 조금씩 쉬어갔고요.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건 조선 업종이었습니다. 미국 이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한다라는 법안을 통과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업종, 특히 코스피에서는 LGD 현대중공업이 무려 15%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하락으로 출발한 뒤에 그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0.59%가 하락이 나왔고요. 745포인트로 지수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코스피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고 외국인이 무려 1,500억 원대, 그리고 기관도 5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많은 종목들이 좀 쉬어갔는데요. 알테오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보합권 힘을 내지 못하는 하루였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죠. 리노공업도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클래시스와 휴젤도 1%대의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6% 넘게 빠지면서 37만 원대로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오늘 탑픽 전쟁 확인해 보시죠. 네,
일주일에 딱 중간입니다. 수요일에 탑픽 전쟁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중간을 꿋꿋하게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형 위원, 허반석 위원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화사하네요. 컬러 아주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나 좀 여러 가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시장 조금은 관망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상위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시간외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 먼저 볼게요. 유니캠 올라와 있고요. 위스컴,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흥국화재, 우선주, SG, 세계물산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도 오늘 마감 직전에 조금씩 물량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시간에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에는요. 펜스터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KT알파, 코츠 테크놀로지도 다시 한번 올라왔고 KD, 대원까지 오늘 코스닥에서 상위 종목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씩 또 위원님들과 함께 분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김도영 위원님. 네. 김도영 위원님의 별명이 반도형이죠. 하지마. 오늘 반도체 종목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뭐 호실적이었나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지만 지금 이수 페타시스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반도체 섹터가 눌리면서 동반 하락, 그 이후에는 유상증자 및 제2호 인수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반영을 했죠. 그것이 이제 10월 달부터 반영이 되면서 그때 가격이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수준, 그때부터 거의 5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점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2호 인수를 한다, 유상증자를 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제2호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 이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증권사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소폭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수페타시스의 IR 자료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납품되고 있는 그게 M사, A사, S사 등등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되고 있는 이 다중 적층 메모리 칩셋이죠. MLB 기판에 대한 니즈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250% 정도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시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물량에 대한 증가폭이 적게는 한 8%에서 많이 성장하는 그 기업,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한 48%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리스크, 제2호 인수와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45,000원에서 21,000원까지 떨어진 이후부터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번 첫 번째 상승 이후 이 상승이 제2호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갭 상승을 메꾸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HBM 시장에서에 대한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대한 니즈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대는 상당히 강한 어필을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요 매물대가 지금 여기 45,000원의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1차적으로는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8%가 성장했는데 예상치에는 못 미친 실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도영 의원님이 이제 트레이드 관점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 허반석 위원님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캠트로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과 함께 유리기판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캠트로닉스는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거기다 더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J3를 인수를 하는데요. 이제 그간 시각 기술을 통해서
이 유리기판 쪽으로의 추가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J3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웨이퍼 재생과 그다음에 웨이퍼 평탄화 기술 거기다 더해서 신규 라인을 확보했고 그리고 가용 부지를 활용해서 유리기판 쪽으로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 시간외에서도 반등이 좋았더라.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추세선을 먼저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 따박따박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 되돌림 자리는 제외하고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구간들을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면 되돌림 자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 와중이죠. 그리고 27,000원 위에서는 매물뼈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짧게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 적어도 23,000원이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텐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빠른 순환매 그리고 매도할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격하시기보다는 차트의 흐름 속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고 신규 진입은 자제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캠트로닉스는 OLED 관련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웨이퍼 쪽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의 신규 진입을 원한다면 권유하진 않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는 이수페타시스와 캠트로닉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전쟁 출발할게요. 네, 수요일 이 시간은 김도형 위원 그리고 허반석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두 분의 대결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지난주 1, 2, 3라운드 두 분 모두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승자는 가려봐야 할 텐데요. 과연 지난주 결과는 어땠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결과입니다. 지난주 탑픽 전쟁의 승자는 김도형 위원입니다. 한 주 만에 36.9% 상승률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여기서 벌써 3연이 나왔군요. 한 주 만에 22% 상승률 보여주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갔고요. 2라운드 APR도 두 자릿수의 좋은 성적 내면서 지난주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월 첫째 주 승리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승리의 기념으로 시청자분들과 따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 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렸던 게 RF 시스템즈 그리고 MNC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73,000원 안내를 드렸는데 MNC 솔루션이 오늘 74,000원 좀 넘는 구간까지 갔다가 이제 세론, 차익 실현으로 눌렸던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내일 옵션 만기 날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다시 한번 제 도약을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에 대한 전략, 오늘 수익과 그 트레이딩, 매매에 대한 것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CPI 발표 이후 내일 옵션 만기 날에 대한 전략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잠시 후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도영 의원님도 패션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 종목 대결도 대결이지만 패션도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 전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중소형주의 대결입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의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종목을 보기 전에 김도영 위원님의 1라운드 종목 중에서 레뷰 코퍼레이션 공략을 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은 의견이실지가 궁금하네요. 네, 레뷰 코퍼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요 근래 들어와서 그 AI와 연관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그 인플루언서 쇼핑이 카페24 그래서 상당히 강한 상승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컨텐츠는 바로 SOP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죠.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의 실적, 이번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16,000원, 제가 16,0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셀온이라고 하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구간은 약간 수급적인 모멘텀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이전 고점에 대한 자리가 이번에 지지 자리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진입 타이밍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지난주 종목도 볼게요. 3현 공략을 했죠. 로봇 쪽 지난주에 잘 공략을 했었고 한 주 만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는데 추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3현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어제 오늘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방산인데 3현의 방산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두 번째는 로봇에서 모션 컨트롤 관련된 이슈를 가지면서 하이젠 RNN과 비교에 대한 분석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어제 오늘 로봇 섹터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 공략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현의 지금 흐름 자체가 제가 중요시 여겼던 3현의 포인트는 이전에 있었던 14,000원 구간을 어떤 강도로 돌파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15,000원까지 돌파한 이후에 거의 16,000원에 육박한 가격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특히 이제 다른 로봇 테마 관련 종목들 비해서 3현은 상당히 조정에 대한 폭도 크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3현은 지금 제 차트에는 11선이 없지만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구간이 제 진입에 대한 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17,000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가 어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청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 3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고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려 잡아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게 보셨다면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라운드 종목 여기까지 점검을 해봤고 오늘 새로운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쪽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도 로봇으로 공략하나요? 오늘은 방산으로 공략하고 방산인가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 주는 방산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네. 있죠. 오늘 재공략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RF 시스템즈. 동사는 오늘 공략을 진행을 하면서 오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목표 가격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RF 시스템의 실적에 대한 개선보다는 지금 LIG 넥스원의 실적을 더욱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동사는 세 가지의 성공 포인트, 한마디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방산업체로서 RF 시장에 대한 2025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개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분류를 받으면서 LIG 넥스원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SAR 이제 그 위성 시장에 대한 확대는 20조 시장에 대한 규모를 지금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동사의 어제 오늘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RF 시스템즈의 전일과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주요 가격인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안착 여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것은 저의 관점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시스템즈가 내일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살짝 눌리는 이 구간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제가 오늘 오전에 추천드렸던 가격이랑 동일하게 잡겠습니다. 6,800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5,3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라운드 이번 주 종목은요, 방산입니다. RF 시스템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8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과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 이제 1, 2, 3라운드가 좋은 성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승리를 한번 좀 내어줬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사실 역전에 강하잖아요. 좀 뒷심이 강한 남자잖아요. 이번 달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역전 기대해봐도 되겠죠? 이 수익률 프로그램에서의 역전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저도 1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시청자님들께서 종목들을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면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해서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좀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제가 AS 드리는 종목들을 보면 한 주간의 수익률이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에 그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추가적인 상승이 추세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종종 그리고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본인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는 매매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2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은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관련한 종목부터 볼 텐데요. 1월 말에 저희가 재건 쪽을 미리 공략을 했습니다. SG를 공략을 했고, 요즘에 재건주 굉장히 뜨겁잖아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조금 더 빠르게 재건에 대한 불씨가 올라와야 할 텐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관세 이야기가 더 자주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G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따박따박 반등 흐름들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재건 차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 방산, 조선, 전력, 이 큰 네 가지 섹터를 동시에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섹터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또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오르는 그런 시속 게임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건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차례를 한번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 4,0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4,000원 홀딩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섹터 한번 봤고요. 지난주 종목도 봐야겠죠. RH, RF, HIC 1라운드 종목이었는데요. 이제 통신 장비 업체로 그래도 일주일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RF 시스템즈의 모회사, 네. 그리고 RF 머트리얼즈의 모회사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RFHIC 같은 경우에는 하락 트렌드가 끝나고 다중바닥을 만들고 상승 추세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과 11선 타고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통신 장비 쪽 매출에서 이제는 방산 쪽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RFHIC의 핵심 기술은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인데, 이 전력 반도체가 LIG 넥스원 향,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향, 그리고 미국의 버라이즌으로는 이 기주국 통신 장비 쪽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다중바닥에서 매물벽을 뚫고 잠시 올라가고 있다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제가 목표가를 19,000원 말씀드렸습니다. 18,560원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으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9,000원 돌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F 시스템제 모 회사 19,000원 돌파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네요. 자,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 김도형 위원은 방산 쪽으로 공략을 했거든요. 네. 위원님은 어떤 쪽으로 공략을 좀 해볼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금 관련된 종목을 금 안 좋아하는 엘컴텍을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나왔습니다. 엘컴텍이요? 그렇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사 중에 하나는 골드파, 결국엔 판매 중단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른 행정명령 서명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우려,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니까 금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데 엘컴텍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 이제 장대 양봉을 보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장중 윗꼬리를 달기는 했으나 7% 이상의 상승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중바닥과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금 가격에 대한 상승 모습들이 더 추가되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1,300원 그리고 매물벽이 있는 1,400원, 1,500원 직전 고점까지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한국금거래소 그리고 LSMNM 등에서 골드바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다변화돼 있다라는 것을 보셔서 혹시나 지금도 금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공급처가 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 하면 테마 수혜주로서 엘컴텍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죠. 오늘은 금과 관련된 종목으로 1라운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 1,3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1라운드 종목들 모두 공개됐습니다. 방산주 그리고 금과 관련된 종목이네요.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한 1라운드 승부를 펼치고 왔고요. 이번에는 2라운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묵직한 대결이죠.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종목들로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형 위원님의 지난주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APR을 2라운드로 공략을 했어요. 앞서 1라운드에서 사면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네. APR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한 주간 거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좀 더 길게 봐도 될까요? APR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죠. 네. 네. 거기에 저도 일조를 좀 했습니다. 네. 열심히 메디큐브의 화장품을 사면서 APR의 실적에 더 올라가라. 열심히 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탑3 안에 드는 화장품, 뷰티, 에스테틱 관련된 기업으로 올라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으로서 저점을 3번이나 이제 확인을 했던 그런 구간이고요. 이제는 완전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성장, 여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남미, 북미, 유럽, 전 세계 글로벌적인 특히 이제 홍콩 시장과 일본 시장에 대한 성공 가도가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목표 가격인 6만 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지난주 1라운드 종목 APR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반도체 쪽도 하나 볼게요. 연말에 공략했던 리노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결코 가벼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이 좀 좋아요. 상승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위원님? 리노핀에 대한 성장인데 중요한 건 어저께 이제 1대5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할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리노공업의 전체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분할을 통해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서는 저는 반도체 탑픽 중 하나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가격적인 부담이 됐던 자리에서 가격 부담을 해소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타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히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5만 원까지 좀 더 홀딩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홀딩 의견 주셨네요. 자, APR과 리노공업까지 AS를 해봤는데 오늘 2라운드 종목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방산이었거든요. 네. 2라운드 이번 주는 어떤 쪽이 좀 좋을까요? CCTV? CCTV요? 네. 보안 쪽인가요? 보안이긴 한데 사실 네. 하나그룹이에요. 네. 아, 한화가 붙으면 뭐든 잘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요즘에. 그렇죠. 네. 2월 달에 대장은 바로 한화그룹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 오르지 않은 한화그룹 중 하나, 하나비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비전이요? 어떤 기업이죠?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하나 네.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고 하는 기업이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한화비전이 이제 CCTV, AI CCTV 관련된 업이 본업이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한화세미텍, 이전 명의 한화정밀기계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화비전의 추가적인 성장과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AI와 본격적인 성장을 함께하는 게 바로 CCTV 사업이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전체 CCTV에 대한 점유율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의 원투 업체이다라고 본다면 중국 제품에 대한 배제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비전의 반사 이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올해는 영상 보안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전체 그 솔루션 자체 CCTV 153개를 하나로 구축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하나비전에 대한 성장 동력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비전이 이전에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잘 보이다가 1월 중하순경에 상당히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2번 확인했습니다. 자, 쌍바닥을 확인한 구간에서 이번 하락은 이제 하나 급식이라고 좀 불리기도 했고 하나 한바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관련된 이제 인수 M&A 관련된 이슈가 조금 아워홈의 인수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나타난 것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그룹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는 한화그룹주입니다. 한화비전으로 공략해보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성 위원님도 한화그룹주를 미리 공략을 했었죠. 이제 12월 연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공략했고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네.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볼까요, 위원님? 네,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남은 비중은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는 이야기랑 지지선으로 48만 원 지지는 조금 확인을 하고서 48만 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약발이 떨어졌나?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시죠.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선을 긋고서 반등이 시작될 이 지점 세로선으로 파란 색깔을 두었던 12월 18일 그때 제가 이곳에서 저라면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은 차트상 저위험 기회가 왔을 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그리고 재건, 방산, 전력 이 네 가지 안에서의 순환매. 방산이 떨어졌을 때 조선이 올라가고 전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 붙으면 다시 방산이 올라갈 때 그 종목들 안에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여기가 수익 실현 라인이었지만 지금 48만 원 언저리에서 이를 하향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보시고요. 48만 원 지지 라인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좋겠네요. 네, 네. 상승률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여력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난달에 공략했던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네. 요즘은 굉장히 좋죠?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같은 추세 저점에서는 바닥을 딛고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6만 원까지는 그래도 홀딩해 보시고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 분명히 있습니다. 121선과 61선 돌파는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뜨거웠던 종목들 저희가 지난달에 미리 또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을 또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앞서 김도형 위원은 한화 쪽으로 좀 공략을 했어요. 네. 위원님도 혹시 저는 현대로 가겠습니다. 현대요? 그렇습니다. 조선 HD 쪽이군요.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제가 12월 11일 이 방송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제가 파란 색깔 세로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이제는 조선 쪽들도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21선 지지와 61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61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목표가, 다시 이곳을 목표가로 해본다면 HD 현대마린 솔루션, 친환경 DF 엔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이네요, 위원님. 자, 2라운드 종목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다음 주까지 한 주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라운드 두 종목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라운드다운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도형 위원은 2월은 한화그룹주의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화 비전으로 2라운드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김도형 위원은 조선 섹터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번에는 3라운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는 시총 규모에 제한을 뒀는데요. 3라운드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한 주 동안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도형 위원의 지난 종목 봐야 될 텐데 유리기판 중에서도 쉴 새 없이 달린 종목이 있죠. 피롭틱스. 저희가 지난 12월에 공략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리다가 오늘 차익 매물이 약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다리고 있었던 조정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요. 진입할 수 있는 조정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부담스러워지 매수를 하기가 힘든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2월 18일 정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한 154% 정도 상승을 보였죠. 5만 원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11선 언저리 구간이 바로 갭 상승을 보였던 구간을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량에 대한 소화를 굉장히 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삼성전자와 SK 앱솔릭스의 양쪽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 가속화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TGV 관련된 이슈, 장비 이슈는 피롭틱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매력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했고 정말 큰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한 피롭틱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MNC 솔루션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방송 3라운드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당시에도 상승률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실적이 발표됐네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가요? MNC 솔루션은 아예 제가 노리고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현대 로템 K2전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이쪽 관련된 양쪽에 다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위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던 상황이에요. 양쪽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MNC 솔루션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낮 방송에도 나와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73,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상향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고점 74,700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NC 솔루션 노리고 공략한 종목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상승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김도형 위원의 3라운드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3라운드일까요, 위원님? 요즘에는 그룹주들이 정말 잘 가요. 네, 한화 같은. 한화, 네. 두산 HD 현대,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뭘까요? 게 LS그룹이었죠. LS그룹주군요. LS그룹주에서 안 간 종목 중에 하나이죠. 네. LS 마린 솔루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LS 전선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타가 13조 원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 공략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LS 마린 솔루션의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동력은 LS 전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동사까지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LS 그룹 안에서에 대한 성장 동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IDC용 초전도 솔루션에 대한 구축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도 실적 개선에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LS 마린 솔루션이 저점을 확인한 구간에서부터 상승력을 보여주다가 이전 고점인 2만 원 선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LS와 LS 일렉트릭 그리고
가온전선, 마린솔루션 등등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자리는 다시 20선 돌파 이후에 우상향 포인트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만 원보다 좀 낮은 1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8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라운드 종목 공개됐습니다. 김도형 위원의 3라운드, 이번 주 종목은 LS 그룹주입니다. 그룹주 중에서도 아직 가지 않은 종목, LS 마린솔루션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조금 안 되게 19,500원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종목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라운드에 KH바텍 공략을 했고 한 주 만에 7.6%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KH바텍은 이제 휴대폰 회사에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신사업군으로의 모멘텀이 붙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로봇, 그중에 하나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를 11,000원 말씀드렸는데 1,750원에서 빗꼬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은 11,000원까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가, 거래량이 얼마나 붙는가를 보시고 11,000원에서 스탑할지 아니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유하실지 11,000원을 일단 보고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3라운드 종목 KH바텍은 11,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반석 위원님의 이번 주 3라운드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도형 위원의 종목 들으셨죠? 네. LS 마린솔루션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거기에 엄마 회사 LS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LS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서 LS 일렉트릭 지분율 47%, LS 전선 92%, 손자 회사가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LS M&M 지분율 100%에서 이 사모펀드와의 교환 사채 때문에 지분율 75%, LS 엠트론 100%, LS IND 94%. 이런 자회사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들의 가치를 지분율로 환산해서 대략 평가했을 때 LS 일렉트릭이 2조 원 이상, LS 전선이 1조 8천억 이상, LS M&M이 1조 8천억 가량, LS 엠트론은 5천억 가량, LS IND는 2천억 가량 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자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해보면 4조 4,2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을 하더라도 4조 원 초반대의 움직임, 4조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3조 8천억 원, 3조 9천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1라운드에 엘컴텍을 말씀을 드릴 때 골드바를 공급하는 공급처가 여러 곳이 있다. 한국금거래소,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LS M&M까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 61선 지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추세 저점 지지 이후의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13만 원 넘어선 14만 원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네, 손절가는 11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 회사가 등장을 했어요. 네. LS입니다. LS로 허반석 위원은 3라운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3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가 만났습니다. LS는 시총이 4조 원 규모고요. LS 마린솔루션은 시총이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시세를 강하게 될지 예상해 보면서 두 종목 정리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사면과 APR을 완벽하게 공략했던 김도형 위원 승리까지 만들어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전체 시장이 한 1,600개 정도 종목의 하락을 보여주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 안에서 오늘 MNC 솔루션에 대한 매도 포인트 그리고 RF 시스템즈에 대한 매매적인 포인트 안내를 드리면서 잘 올려드렸죠. 자, 내일은 옵션 만기일, 오늘 저녁에 CPI에 대한 발표,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력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산업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매매해야 되는 그런 종목 많은 힌트 그리고 종목 준비 많이 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직후 무료 공개 방송도 활짝 열려 있고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도형 위원, 허반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